안녕하십니까, 경상도 반담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네요. 공기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옛날에 네이버 댓글에 서해안에 어느 한 섬에다가 인공 태풍 기지를 건설하자 그래서 미세먼지가 생길 때마다 인공태풍을 만들자. 죄송합니다. 그 태풍의 원리가 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다 배웠다시피 차가운 물하고, 경상도 말로 하면 찬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난류 한류가 만나서 소용돌이가 쳐지면 뭐 바로 태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만드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해안쯤에 태풍을 이제 만들어서 올리면 규모가 크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뭐 서해안에 이렇게 어자원들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중국의 배들도 막고 미세먼지도 흩어버리고, 서해안에서 미세먼지를 흩어버리면 그 뭐 러시아 쪽하고 일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매번 뭐 봄만 되면 뭐 겨울도 이제는 마찬가지던데요. 미세먼지 마시면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네이버에 그런 미세먼지 안 좋은 날에 인공태풍 기지를 건설하자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뭐 칭찬도 많이 받았죠. 긍정이라고 할까요? 찬반에서 찬도 많이 받았는데, 꼭 댓글 거는 사람들이 있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댓글 다는 사람이라든가 무조건 뭐 반대를 위한, 어릴 때부터 자존심과 존재감이 없었던지 일부러 반대를 해서 그 시선을 끄는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사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주의에서 필수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그런데 우리에게 득이 되는 얘기에서 반대를 하는 건 뭐야? 그 변태야? 네, 아무튼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어서 옛날에 댓글을 달았던 생각이 나네요. 우리 서해안에 섬이 많으니까 인공태풍 기지 하나 건설해서 이렇게 안 좋을 때마다 공기가 하나씩 태풍 만들어서 쏘아 올리면 어떠냐?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세금 정도 낼 수 있잖아요. 한 500원 한 사람당. 쓸데없이 그 뭐 TV 수신료 이런 거 걷지 말고, TV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환경을 위해서, 태풍 기지 유지를 위해서 500원씩 거두는 건 얼마나 다 좋습니까?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공기 좋으면 참 당연한 게 고마울 때가 많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옛날에 그 댓글 달았던 생각이 나네요. 인공태풍 기지를 건설하자. 반대하는 건 좋은데 뭐 악플 다는 놈들은 뭐예요? 뭐 정신 나갔네 이러고 뭐만 하면 정신이 나갔대. 자기랑 다르면 다 정신 나간 거야?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어떤 멍청한 사람은 그러면 중국도 인공태풍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갑니다. 인공태풍을 만들면, 한국도 만들면 이게 뭐 태풍으로 전쟁하는 거야? 태풍을 중국에서 만들어주면 고맙죠. 뭐 생각도 없이 아무 댓글이나 달고 아무 악플이나 달고, 거의 바보들입니다. 바보들이 많아요. 뭐 그런갑다 해야 됩니다. 바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번에 뭐
아니, 정치 얘기로 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잠깐 하자면, 정치가 우리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 공공장소 기차에 구두발 올리는 사람도 찍어주더라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니까요. 도덕성도 필요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 기분대로 어떤 정보에 휩쓸려 가지고 저놈은 악마야 그러면 얘 악마 따라하고, 지 생각을 없는 거지. 그냥 맨날 남 따라 하다가 인생을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불평불만 하다가 다 끝나는 거죠. 역시 저의 내구조는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좋은 날씨입니다, 아 공기 좋네요 하다가 미세먼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하다가, 이게 생각이 붕 떠 있으니까요,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운전만 집중할 수도 없고 머릿속에 생각만 집중할 수도 없고, 약간 무의식, 반무의식 상태. 강아지 이쁘다. 이뻐. 강아지 좋아하지만 실내에서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털이 많이 날려가지고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정서적으로도 좋고, 원래 개는 밖에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털도 있는데. 요즘 그 대통령께서 담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초반에 그 세녹스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뭐 디젤 차를 주로 몰았기 때문에, 지금도 디젤 차입니다. 저 디젤 차를 좋아하거든요. 뭐 세녹스는 저랑 관계가 없지만 그때 세녹스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획기적이다, 똑똑하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조합해서 휘발유 이상의 옥탄가를 만들어내고, 박수! 이랬는데, 기존 정유 회사들이 이 세녹스를 못 팔게 뭔가 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차들이 한꺼번에 다 끼어들면 너무 위험하잖아. 그래도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도로에서 양보 안 하려다가 다툼이 잦은데, 자 여러분,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아요. 모든 또라이를 대적하면 힘들어집니다.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고 나와버려야 됩니다. 정신 나간 놈들을 개조하는 건 공자도 못하고 예수도 못한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원래 정신 나간 놈들이 있기 마련이죠. 재밌습니다. 구경하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녹스 정말 잘 만들었는데, 이게 휘발유 대신에 넣으면 차가 더 좋은 거야.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옥탄가도 훨씬 높고, 훨씬 좋은 거야. 휘발유보다 연비 효율도 좋고. 근데 그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럼 기존 정유 회사가 담합한 것밖에 더 되냐 이거지. 하여튼 한국인들은 개개인이 똑똑한데 뭉쳐서 단합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라는 경상도 정신으로 좀 뭉치는 것 같아. 뭉쳐서 세력을 형성하죠. 이게 정치도 그렇습니다. 뭐 특정인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 김어준 씨도 요즘 약간 조금 달라진 게, 우리가 옛날에는 김어준 씨 방송을 조금 피난처로 생각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명박 때부터인가. 그래서 피난처에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방송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난처라 여겼던 그런 방송이죠. 그게 지금 뭐 17년쯤 된 것 같은데요. 피난처에서는 방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송에. 근데 지금은 피난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의견을 들으십시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세요.
그리고 투표는 꼭 합시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투표 안 하니까 어떻게 된다? 뭐 투표율이 뭐 국회의원 뭐 50몇 퍼센트? 60%는 됩니까? 이게 뭐야 이게. 민주시민이 투표도 안 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어. 50몇 퍼센트가 투표를 하게 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라이들은 투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진짜 좀 평범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것 같아. 자기 일상생활에 침범을 받기 싫어하고 그냥 하루 휴일이니까 나를 좀 릴렉스하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큰 사람들은,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라든가 투표 당일날 투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투표 방송 보면 막 이제 막 100세 넘으신 분들이 지팡이 짚으시고 나가서 투표하시잖아요.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무섭잖아. 그분들이 오늘 내일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5년간의 미래, 또 대통령 선거는 뭐 국회의원 4년이군요. 국회의원 4년간의 미래, 대통령은 5년간의 미래를 그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찍어버리면 살아왔던 모든 게 또 다 오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뽑고 나면 정말 엉뚱한 사람이 당선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 불만을 가지되 이걸 좀 바꿀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투표는 꼭 하자. 투표율이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좀 아프네요. 투표율이 그래도 80%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80%도 맞나요? 아무튼 저는 디젤차라서 세녹스를 넣을 일은 없었지만 세녹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가웠지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졌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터널 들어가면 소리가 잘 안 나오던데 노래나 틀어놓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소리를 더 크게 지를까요? 어떤 세녹스는 지금 사라져서 너무 아쉽고, 이 단합을 자꾸 하면 결국 좋은 결과와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저는 약간 좀 아웃사이더라서요. 휴대폰도 항상, 지금은 사라졌죠, LG만 썼습니다. LG만. 일부러 LG만 썼어요. LG가 좀 그 자판도 편하기도 하고, 아이폰하고 삼성폰만 쓰면 양자 구도가 되잖아요. 양자 구도가 되면 단합하기가 편한 거예요. 둘이 만나면 되니까. 왜 소설 삼국지도 3파전이 되니까 전쟁이 가능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듯이 수학에도 삼각형이 가장 연결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안정적인 도형이듯이, 물론 육각형이 안정적인 도형이죠. 육각형은 그런데 6개로 자르면 정삼각형 6개니까 결국 삼각형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녹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터널에서는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아웃사이드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차도 테라칸하고 갤로퍼 말고는 애써 쌍용차를 탔습니다. 쌍용차 타면 그렇게 욕을 하던데, 인마 누가 쌍용차를 타냐 이러면서 저라도 타야죠. 안 그러면 현대기아만 남잖아. 지금 뭐예요 이거, 현대기아만 남으니까 다 독과점 되고 가격이 이게 뭐야 이게. 차가 뭐 이렇게 비싸요. 이게 말이 되냐고. 뭐 수입차랑 다를 바가 없어. 옛날에는 수입차는 한참 비쌌는데요, 지금은 차이가 없던지 더 비싸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전기차 보조금 나오면 또 보조금이 가격으로 또 플러스가 돼서 전기차 보조금이 국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한 기업에 다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은 우리입니다. 단합을 할 수 있게끔 다양성을 우리 스스로 포기해 버린 거죠. 그러면 2000년 초반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녹스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이거 오일이라고 있었습니다. 저 일부러 막 강남 그쪽에도 하나 있었고요. 타이거 오일만 찾아서 기름 넣으러 다녔거든요. 왜냐면 그 타이거 오일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 정류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요. 대만 정류소인데 대만에서 정류한 걸 끼워주는 게 좋겠죠. 자 끼워줘 봅시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자, 인사하면 좋은 사람. 저는 양보는 하는데 그 다음엔 좀 인사는 받고 싶어. 이렇게 야, 아이가 타고 있어요. 좋아. 야, 인사 좀 해라 투사나. 그렇게 애써 서면서까지 끼워줬는데 한번 넌 사람이 매너가 없냐. 1784 6522 그 비상등 좀 킵시다. 고장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비상등을 생활하세요.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선의를 보여주고 양보를 하면 그 비상등 하나는 켜줄 수 있잖아. 뭐 이게 매너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에게 비상등만 좀 켜주면 거의 한 7-80%는 수그러져요. 상대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있구나,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해 하는구나. 그 비상등 하나 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방금 제가 그렇게 공간을 띄워주면서까지, 물론 바라면 안 되겠지만 비상등 하나 켜줘야지 이게 인류애가 또 활성화되죠. 이쪽 길을 좋아합니다. 오른쪽에 한강도 있고, 이 철조망은 짜증나지만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거 오일은 대만에 정류소가 있나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정류 공장이 있는 거지. 대만에도. 대만도 있을 건 다 있어요. 한국하고 좀 비슷한 구조 같기도 하고. 대만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타이거 오일 주유소가 있었는데 정류가 다 된 그 기름을, 정류가 다 됐으니까 뭐 디젤, 가솔린 뭐 이렇게 등유 막 나눠줬겠죠. 그걸 그냥 정류가 다 된 걸 수입해서 가지고 와도 한국의 기름값, 한국의 정류 공장에 있고 그냥 파이프로 수송한 것보다 더 싼 거야, 수입해온 게.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나머지 정유회사 해봤자 뭐 3개인가요 4개인가요 모여서 이제 단합을 한 거지. 단합을 해서 타이거 오일보다 낮게 판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유 공장들이 담합을 하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돈을 내는 듯 해도 타이거 오일을 사줘야겠다. 이래야지 현명한 사람인데, 그 나머지 한국 정유회사들이 단합을 하니까 타이거 오일보다 싼 거야. 더 내린 거지. 그러니까 이 타이거 오일을 없애기 위해서 나머지 정유사들이 단합을 해서, 제 생각입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겠죠. 단합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떻게 갑자기 더 싸질 수 있냐. 타이거 오일보다 한참 비쌌는데, 저의 그냥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뭐 제가 뭐 단합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타이거 오일보다 훨씬 싸게.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타이거 오일을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때도 타이거 오일을 갔습니다. 타이거 오일이 원래는 더 싼 건데 나머지 회사들이 일제히 가격을 내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타이거 오일이 비싸 보였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생각해보면 타이거 오일이 쌌던 금액이에요. 그래서 주유를 하러 갔더니 저 말고 주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루는 주유하러 갔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주유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손님 왜 이렇게 없습니까 하니까 이게 가격이 비싸게 보여서 그런지 아무도 안 와요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그 타이거 오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하, 뻔하죠. 나머지 한국의 정유 회사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리더라. 단합일까요? 아닐까요? 전 모릅니다. 네, 저한테 고소하지 마세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러면서 고소하지 마세요. 저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아니,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게 보이는데 어떡하라고. 예를 들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뚱뚱한데, 야, 너 뚱뚱해 보인다 그러면 사실 뭐입니까? 사실 유포 뭐 있었는데, 우리나라 희한한 법 있잖아요. 사실 적시 유포제인가 뭐 말도 안 되는,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이런 개떡같은 법을 만든 놈 누구야 이거. 아주 비리비리한 놈,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회는 잘 뽑아야 된다니까. 멍청한 놈들, 나쁜 놈들 뽑아 놓으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자기들 유리한 법으로 만들잖아요. 지한테 유리한 법을 만든 거야 이게. 사실 적시를 해서 그것도 얘기를 하면 죄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투표날 되면 뭐 놀러 다니고, 나는 뭐 정치 얘기 안 한다, 종교 얘기 안 한다. 해야지. 정치하고 종교가 가장 문제인데 안 하면 어떡해. 자꾸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타이거 오일이 사라지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니, 나 혼자 노력하면 뭐해. 전부 다 안 하는데. 휴대폰도 LG폰만 맨날 썼더니 LG폰 들고 다니면 뭐라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야, LG폰 쓰는 사람도 있냐? 이 정도로 우리가 다양성에 대해서 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획일화된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거기다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한국인은 획일화된 것을 집착하는가?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가방을 유행했을 때 뭐 짱 스포츠 이스트팩, 2000년 초반이죠. 모든 사람이 이스트팩을 들고 다녀. 아, 이거 웃긴다니까요. 또 뭐 필라라는 메이커가, 왼쪽 차선은 좌회전하는 차선인데요. 아이 매너, 제가 뭐 잘못 든 것 같잖아. 저 앞에 뭡니까 저거, 포드차 저 뭐야. 여러분, 제가 직진 차선이었고 포드가 서 있었던 차선은 좌회전 차선인데요. 저는 좌회전하는 차들을 위해서 비켜줬더니 저런 놈들이 그냥 직진하고 있네. 아주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지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번에 제가 그 정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줄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했더라고요. 참, 한국의 역사는 굴곡도 많아. 그 획일화된 것에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왜 한국은 획일화된 것에 집착하는가? 그걸 유행이라는 것에 포장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한국은 외침이 너무 많았어요.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도 뭐 갑자기 사라지고 뭐 임진왜란만 생각해봐도 곳곳에 의병이 일어나고 선조가 피신이라고 할까요? 피신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그냥 국민들이 일어나서 싸워주고, 그래서 일종의 이 전쟁에 대한 상처에 따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중론을 따라서 마음을 합치지 않으면 생존이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 DNA가 죄송합니다. DNA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각인이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그리고 우리가가 한 번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리가 뭐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두뇌가 빨리 나간 거지. 입이 그걸 못 따라가. 그 우리가 이 남한테도
가족 호칭을 쓰지 않습니까? 형, 동생, 누나. 저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물 한잔 해야겠네. 이거 목도 안 좋고. 꽈배기, 찹쌀 꽈배기. 저 집도 참 오래됐는데요. 한 번 딱 사 먹어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오, 민통선이 저기 써 있어요. 민간인 통제란 뜻 아닙니까? 야, 바로 저기가 북한이라는 거지. 이건 뭐 김포 따라가다 보면 북한 나오겠어요. 자, 앞에 파란 돌이 보이지만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면 이를 그르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족 호칭을 쓰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평소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고, 가족 호칭을 형, 동생, 누나 이러면서 뭐 우리가 친구 아버지, 친구 어머니들한테도 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친밀함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외부에 나가서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제 터놓고 지내다 보면 형하고 누나 그러고 뭐 오빠 그러고 그런 건 다 그동안에 외침이 많았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외침으로 인해서 만약에 부모가 죽게 되면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이웃에서 이모라고 불렸던, 삼촌이라고 불렸던 이런 분들이 걷어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 뭐 그런 속담도 있듯이 그런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따뜻하게 정을 나누고, 혹시나 부모가 갑자기 어느 날 외침으로 인해서 세상을 등지게 되면 그나마 우리 자식들은 이웃들이 좀 도와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심청전 생각나네. 심청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고 장님인 심학규 씨가 심청이를 안고 젖동량을 다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불쌍한 청이 젖 좀 주소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젖동량이라고 하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심청이를 젖을 돌아가면서 이제 먹여가지고 키웁니다. 이게 공산주의죠. 여러분, 심청전 안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있어요. 공산주의에 좋고 나쁘고 이 뜻이 아니라니까. 그게 공동육아잖아요. 우리 같이 키우자. 심청이는 공산주의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러면 심청이가 만약에 자본주의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심학규가 이제 심청이를 안고 옆집 뺑덕어멈한테 아이고 우리 청이 젖 좀 먹여줬어. 자, 그러면 뺑덕어멈은 네네 고객님, 자 100ml에 2,700원입니다 계산 도와드릴게요. 계산을 도와준다 그러면 가격을 좀 깎아주든가 아니면 계산을 좀 대신 해주든가. 꼴랑 뭐 계산기 두드리는 걸 도와준다라고 표현하다니, 도와주기 뭘 도와줘요. 그건 서비스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은 늘 속고 있습니다. 마트에만 가도 계산 도와드릴게요. 사기죠. 뭘 도와주나? 어디에 전화하면 네 고객님 2,000원 앞지러 가겠습니다. 이거 안돼. 갑자기 차가 움직이네. 그러면 안돼.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나요?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상담 전화하면 네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고객님. 에라이, 그냥 다 사기야 사기. 그냥 뭘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저 옛날에 그 상담 전화 받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길래 제가 진짜요? 이랬다가 네? 아니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고객님 그냥 저 인사드린 겁니다 이러길래 네 인사가 참 마음을 울리네요 했더니 당황하시더라고. 경상도에서 사랑합니다를 왜 잘 안 쓰냐면 그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뭐해? 이러니까 서울 깍쟁이 소리 듣지. 말만 해, 말만.
책임을 생각하면서 그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책임의식이 있는 거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가 이게 결속이 심할 수밖에 없어. 자, 이게 녹화가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은 매일매일 사기를 당하고 있다. 네네,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줘. 아유, 제 생각입니다. 이거 경상도 반다면 완전히 이거 정신 나갔네 이거,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잠깐 녹화를 끊었다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